일할 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일을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거는 틀림이 없어요. 물론 무분별하게 사스를 다 쓰면 안 되겠지만 필요한 사스들 고심해서 쓰면 그 가치가 있죠. 이제 사스가 나오면서 뭐 압도적으로 싼 가격에 그걸 쓸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지금도 그 사스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SI라고 보통 부르는 구축형 모델을 쓰다가 사스를 접하게 되면 가격 차이가 엄청 싸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 다음에 사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사용을 시작할 수 있죠. 왜냐면 SI를 하게 되면 그거를 업무를 파악하고 기획하고 개발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사스는 누군가가 사실은 SI를 해놓은 거예요. 그거에 내가 접근해서 쓰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이미 잘 정리된 업무 프로세스들이 사스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빠르게 쓸 수 있다는 게 장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특히 이제 사수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사스를 쓰면서 일을 배울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기능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하다 보면 아, 이 업무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를 들면 이메일 마케팅 업무다. 그러면 아, 이메일 마케팅 업무는 이렇게 진행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이런 일들을 내가 준비하고 처리를 해야지 운영이 되는 거구나를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기능 따라하다 보면 그 일을 알게 되고 그 일이 퀄리티 있게 진행되게 돼요. 근데 그게 이메일 마케팅은 어떤 하나의 작은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인 뭐 디지털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세일즈를 뭔가 CRM이나 연동해서 고객을 잘 관리하면서 세일즈 해야 된다라는 걸로 들어갔을 때 어떤 부분 고객을 관리해야 되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지들을 메뉴 따라하다 보면 배우게 되는 거죠. 예전엔 그렇게 안 했었죠. 그렇게 그런 사스가 없었던 시절에는 회사 ERP가 있으면 ERP 안에서 있는 걸 가지고 거기서 일을 배우고 또 그거 중심으로 해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 막 이제 튀어나오고 이럴 때였으니까 그럴 때는 ERP 안에서 그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뭐 엑셀도 쓰고 아니면 다른 소프트도 막 이렇게 얼기설기 막 이렇게 어떻게든 어떻게든 해서 요만큼은 자동 쓰고 요만큼은 사람이 쓰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 거 한 번에 되는 사스를 발견했을 때 놀라움이 있었죠. 협업할 때도 많이 쓴다 들었는데 협업할 때 어떻게 쓰시는지 아니면 옛날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사스가 처음에는 그게 다들 막 협업하는 느낌, 그러니까 협업 소프트예요. 뭐 협업 이런 느낌이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이제 데이터들을 거기다 같이 입력하고 조회하는 거. 그것도 사실 협업이긴 한데 좀 그 정도 수준의 업무에서 이제 있다가 뭔가 같이 동시에 들어와서 같이 작업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윈도우 보면 이렇게 저장이라는 이런 개념이 되게 많잖아요. 세이브 이렇게. 근데 맥 UI UX 보면 저장이 없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게 되게 불편하고 어색한데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자동 저장되면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게 생기고 다중 접속을 해도 그 데이터가 계속 최신 버전이 남아있는 것 쪽으로 점점 발전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협업이 확 열렸고 그 부분은 점차 계속 발전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피그마 같은 데서 그게 압도적으로 좋아지면서 이제 상품성이 좋아졌고 그런 예시들이 있죠. 이전에도 다른 사스들도 동시 작업이 됐지만 또 동시에 접속해서 하다 보면은 뭐 저장되는 타이밍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데이터가 유실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지금도 일부 있고. 그럼 스탠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스랑 안 좋은 사스의 구분점이 어떤 건가요? 좋은 사스랑 안 좋은 사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너무 어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얘기하기 너무 조심스러워지는데 공격당할 것 같은데요. 그건 그러면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좋은 사스, 안 좋은 사스의 가장 큰 차이는 사용자에 관련된 얘기인데 사용자요. 가장 우선순위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X축, Y축 그리드가 있는데 사용자가 적더라도 시간이 있어요. 사용자가 사용한 시간. 그 소프트웨어를 1년, 2년, 3년, 4년을 쭉 만족하면서 사용한 시간이 누적이 꽤 되는 소프트웨어는 좀 좋은 소프트웨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많은 사용자까지 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유저가 많다까지 가면 엄청 좋은 소프트웨어겠죠.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누가 보기에는 이거 말이야 방구야 이럴 수 있지만, 보통 사스가 연간 계약을 하는데
1년을 쓰고 그 다음에도 쓰는 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 유료로 돈을 내고 또 결정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건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뭔가 어떤 일을 해결하고 성과가 나고 그게 어떤 기업의 성공을 촉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가치 있는 사스가 되는 거고, 유저가 자주 이탈하고 그렇다고 하면 사스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유저가 제일 진짜 핵심이에요. 그럼 사스를 안 쓰는 기업들이나 이렇게 사용자도 많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왜 안 쓸까라고 혹시 이렇게 음. 보시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사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SI가 잘 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사스가 없어도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 잘 돼 있어서 굳이 다른 걸 쓸 필요 없는 경우들. 그리고 그게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다 연결돼 있고, 대기업들이나 그런 데서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사스를 쓸 필요가 없고, 또 대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계열사로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의뢰를 해서 계속 맞춤 정장을 입는 거죠. 큰 기업들에서 어떤 SI를 갖고 있고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 그냥 실생활에 예시를 들었을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 사스가 아닌 시스템들이 편의점이죠. 편의점에 있는 포스기 같은 것들. 그래서 뭐 세븐일레븐이면 거기 있는 포스기 안에 기계가 있고 거기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그 소프트웨어가 뭐 윈도우 이렇게 돼 있지가 않고 딱 그 업무를 위해서만 딱 돼 있어요. 키보드와 UI, UX가 딱 돼 있어서 손님 오면은 버튼 눌러서 이제 결제 시작할 때도 이렇게 누르는 버튼들이 있거든요. 연령대를 입력하거나 성별을 입력하는 버튼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거 누르고 결제하고 이런 것들이 그 업무에만 딱 최적화돼서 최소한의 기능들만 딱 구축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도 신규 사업과 기존에 하던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계속 어떤 사업의 체계, 또 영업망, 뭐 네트워크망들이 그냥 그존에 있는 거 안에서 계속 돌아간다고 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클라이언트나 거래처가 많이 안 바뀌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굳이 관성을 바꿔가면서 사스를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니즈를 못 느끼고 그냥 굳이 그걸 해야 되나 귀찮게 이런 새끼 생각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 정말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사업에 있는 분들은 사스를 쓸 필요가 없는데, 새로운 고객을 만나야 되고 신규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하면 사스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은 회사들, 두 번째로 뭔가 회사 비즈니스 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관성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안 좋은 쪽은 바꿔야 되는 회사의 상태예요. 신규 고객도 창출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도 계속 열어가야 되는데 귀찮은 거야. 하던 거 있는데 그 사스도 도입하면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로 러닝 커브라고 하잖아요. 배우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적응하는 시간 동안에 뭔가 더 하던 일도 잘하면서 새로 배워서 해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몰라서 못 쓰는 분들도 계실까요? 몰라서 못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알았을 때 와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알아가시는 분들도 물론 없지 않아요. 몰라서 못 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수는 아니었고 대부분 관성을 못 깨가지고 그런 게 있고. 근데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사용하고 싶고 바꾸고 싶은데 회사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가 있죠. 결제를 못 받아서. 허락 못 받는 첫 번째 이유는 공감대가 없어요. 그래서 결제를 아예 받을 수가 없어. 그거 왜 써야 돼? 그거 쓰면은 내가 널 왜 뽑았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사람이 하면 되지. 그거를 왜 소프트웨어를 써서 써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조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감을 못 하고 그래서 못 쓰는데. 그 다음에 공감도 해요. 회사에서 쓰고 싶어. 근데 비용 때문에 너무 비싸서 혹은 앞으로 비용이 더 증가할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못 쓰는 회사들도 있죠. 그러면 약간 이제 사스 회사들의 숙제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약간 그 제공하는 입장,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거나 이제 뭔가 그 러닝 커브를 뭔가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뭐 회사들의 숙제가 뭐가 있을까요? 사스 회사의 가장 큰 숙제는 뭐 똑같은 얘기지만 고객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저죠. 유저를 잘 확보하는 게 제일 고민이죠.
그리고 유저들이 자주 접속해서 거기서 업무를 자주 하시는 유저들, 저희는 액티브 유저라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활동성 있는 유저를 확보하는 게 제일 숙제이죠. 그게 물론 당연히 계약이랑 다 관련이 되어 있지만 그 유저 찾는 게 참 어렵고 또 재계약할 때가 돼서 한 1년 정도 써서 재계약할 때 돼서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고객이 이제 마지막 사용한 날짜가 6개월 전, 뭐 심지어 심각한 경우 이제 10개월 전인 경우도 있거든요. 1년 계약이 한 2달 쓰다가 안 쓰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 게 그게 어떤 업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쓸 이유가 없는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스를 쓰니까 확실히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좋다 이런 걸 느끼셔서 계속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저는 사람마다 달라요. 사스를 가치를 느끼는 게 사람마다 다를 텐데 저는 제일 큰 게 일을 빨리 배울 수 있어요. 그 해당 업무에 대해서 사스가 저한테 일을 많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파악할 수 있죠. 이 어떤 업무 영역, 뭐 예를 들면 인사 업무다. 그럼 인사 소프트웨어를 쓰면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가 빨리 파악이 되죠. 물론 그게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인사 업무는 그거 외에도 기획적인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 분야들이 있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근데 사스를 쓰면 어떤 특정 업무, 채용 업무 혹은 인사 평가 업무 이런 것들 그냥 빠르게 진행할 수 있죠. 그걸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료 만들고 구조 짜고 체계 만들고 하는 시간을 확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뭐 인사 업무 외에도 영업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두 번째는 시간도 세이브되고 하니까 저는 돈을 세이브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스 구독료 나갈 때마다 어우 이렇게 많이 나와 싶지만 돌이켜서 잘 다시 복귀를 해보면 그 돈 쓰는 거 이상의 가치가 있죠. 물론 무분별하게 사스를 다 쓰면 안 되겠지만 필요한 사스들 고심해서 쓰면 그 가치가 있죠. 정리를 하면 저는 사스가 제 일의 선생님이면서 또 되게 좋은 동료예요. 그래서 사수이면서 좋은 팀원이기 때문에 쓰는 거고 그래서 일을 빨리 모르던 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고 또 제가 일에서 성과도 빨리 만들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사스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되죠. 제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구독 부탁드립니다.